1세션에서는 그 박효엽 선생님, 그리고 조준호 선생님, 여암스님, 양영순 선생님 네 분의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엽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박효엽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발표로서 제가 우파니샤드에 나타난 기능을 통한 인간 이해와 오기능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이 발표를 하겠는데요. 제가 사실은 전공이 베단타인데 최근 우파니샤드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겨갖고 우파니샤드의 버마 이려와 같은 것을 새롭게 그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잘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논문은 우리가 주로 이 초기 불교 연구자들이 우파니샤드 사상을 본질주의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이 붓다의 사상을 비본질주의로 이렇게 상당히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편인데 과연 어떤 그런 어떤 구분이 타당할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논문을 한편으로 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논문의 목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파니샤드의 기능과 관련된 용어들이 상당히 몇 개가 있는데, 프라나, 인드리아, 까라나, 까르마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이 과연 기능을 지시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용어들이 기능을 지시한다면은 정말 우파니샤드가 아트만 사상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 중심적으로 우파니샤드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능에 대한 서술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오기능의 중요성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는 말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간 자체를 최종적인 관심사로 삼는 우파니샤드에서 인간을 이해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기능, 작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특히 오기능에 관한 언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논문의 연구 동기는 방금 또 말씀드렸는데요. 우파니샤드가 과연 아트만을 위주로만 인간을 이해하는 것일까? 주로 물론 우파니샤드에서 아트만이 단일한 의미로 쓰이지도 않고 아트만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죠. 우파니샤드 자체가 거의 700년 정도 기간 동안 형성된 문헌이기 때문에 아트만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파니샤드를 아트만 위주로만 이해하는 것을 좀 벗어나서 이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니샤드에서 주요한 관심이 죽음과 어떤 재생, 죽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육체라든가 심리적인 어떤 작용들이 어떻게 해체되고 다시 우리가 저 세상에 갔을 때 그것이 다시 재구성되는지 이런 문제라든가 또 그리고 이 죽음과 재생을 극복할 때 이 기능과 어떤 초기능적인 것들의 어떤 관계 설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 인간의 구성 요소라든가 기능에 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연구 동기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제가 구성 요소의 세모를 해놓고 기능의 동그라미를 해놓은 이유는 구성 요소라는 표현보다는 기능이 좀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동기 중에 또 하나가 이 마가다 지역의 흑야주르 베다 소속 우파니샤드만 오기능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우리가 우파니샤드가 형성되는 시대에 우리 겐지스 약간 중상류 지역에는 이 꾸루 반짤라라는 일종의 왕국이 이 바라문의 어떤 중심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겐지스 중하류 지역이죠. 거기는 이 마가다라는 왕국이 사문의 중심지로 이렇게 구심점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브라만 중심지와 이 사문 중심지 사이에 뭔가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고 특히 이 사문 지역이 우리가 흑야주르 베다 중에서도 흑야주르 베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심지어 붓다도 그 가족의 계보를 따지면 야주르 베다 쪽으로 다 소급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뭐냐면은 이 야주르 베다 계열인 타이티리아 우파니샤드에서 이 판차코샤 이론이 초기 경전에 우리가 지금 오온 판차스칸다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널리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과연 이 오온과 같은 이 5가지 기능을 강조하는 이런 사상이 야주르 베다
지역에서 만약에 나왔다면은, 즉 사문중심지에서 나왔다 이러면은 흑 야주르베다 계열의 우파니샤드에만 좀 더 집중적으로 뭐 5가지 기능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게 타당할 텐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 접근하게 된 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구 방법은요, 우리가 묵디카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주요 우파니샤드, 사실 이 초기 우파니샤드를 칭하는 명칭이 굉장히 많지만은 고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뭐 이 자체를 초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초기 우파니샤드가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지기 때문에 뭐 전통적인 어법에 따라서 무ఖ్야 주요 우파니샤드 이렇게 부르는 게 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우파니샤드를 시기에 따른 부분을 일단 우리가 코헨 여사라든가 그다음에 올리벨, 그다음 뭐 킬링리 이런 사람들이 초기, 중기, 후기를 구분하는데, 물론 이것도 굉장히 가설 수준에서 이런 구분이지만은 그래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시기에 따른 구분을 이렇게 해봤고요. 그다음에 분파에 따른 구분은 뭐 이렇게 알려진 바대로 뭐 리그베다 계열부터 시작해서 4개의 베다, 특히 야주르 베다는 크리슈나와 슈클라 계열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에 따른 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에 따른 구분을 중심축에 놓고 그 다음에 분파에 따른 부분에서 이 기능에 관한 언급의 유사성과 차이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파니샤드에서 기능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봤는데요. 뭐 뿌라나라는 말은 사실 우파니샤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기능, 활동과 관련해서 가장 널리 쓰이고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장절한 기준으로서 한 219회 정도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뿌라나는 사실 대체로 한 5가지 용법 정도로 이렇게 뭐 우리가 베다문은 전체에서 그렇게 간주되고 있는데, 뭐 숨 전체, 특히 또 뭐 들이쉬는 숨, 이게 기능 중에서 가장 으뜸이 들이쉬는 숨이라고 하죠. 인간의 육체에서 일단 들숨이 들어와야만 모든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들숨을 가장 으뜸인 기능으로 뭐 이렇게 간주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 자체를 뿌라나가 의미하기도 하고, 또 후각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숨이 후각과 밀접한 관련이 충분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기능 중에서도 좀 으뜸인가, 주된 생기, 으뜸 생기 이런 거는 약간 아트만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뿌라나가 뭐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은 대체로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드리아라는 말은 주로 기관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데, 우파니샤드에서 사실 인드리아라는 말이 의외로 빈번하게 쓰이지 않고요. 장절한 기준으로 25회 정도인데, 가장 초기 우파니샤드인 브리하다라는 작가가 찬도교에서 11회가 나타나는데 전혀 기능과 본래의 의미인 기관 기능 이런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능력, 뭐 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대체로 기능을 의미합니다. 뭐 인드리아를 굉장히 영어권에서도 이 인드리아를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우파니샤드에서 사실은 이 감각 기관과 어떤 감각 기능 혹은 인식 기관과 인식 기능을 지시하는 용어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드리아가 감각 기관보다는 이 감각 기능 혹은 감각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있을 정도로, 여기 예시에 보다시피 짝슈스와 슈로트라가 기관을 의미한다면 뭐 악샤와 까르나 뭐 이런 표현들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를 봤을 때 인드리아는 기관보다 기능에 가까운 의미라고 이해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까라나라는 용어는 우리가 대체로 기능을 의미하는, 아니죠, 기관을 의미하는 용어로 많이 쓰이죠. 안타 까라나 이러면 내적 기관 이렇게 말하는데, 대체로 우리가 까라나 같은 경우는 행위와 관련되는 용어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게 주로 행위의 어떤 수단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이때는 기관을 의미할 수도 있고 기능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느 게 맞는지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용어는 까르마하고 까르만이라는 이 용어인데, 이 용어가 까르마라는 용어는 우파니샤드라 같은 문헌에는 주로 제사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다가 점점 일반적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보통 일 자체를 가리키고 뭐 이러는데, 이 까르마라는 말이 이 가장 초기 우파니샤드인 브리하다라는 작가의 특히 앞부분에 이게 3번 정도가 기능 혹은 활동이라는 의미로 이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실로 그것이 숨을 쉬면 숨이라고 불리게 된다. 이러한 이것들은 그 각각의 기능 활동에 따르는 이름일 뿐이다. 여기는 말하자면 이러한 이것들이 그 각각의 기능에 따르는 이름일 뿐이다. 말하자면 숨은 숨쉬기라는 어떤 기능을 반영한 거고, 말이라는 말은 말하기라는 기능을 반영한 거고, 시각은 보기라는 기능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까르마라는 말이 기능을 의미하는 말로, 기능 혹은 활동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번역가들도 이걸 주로 기능, 활동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번역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시가 이것도 브리하다는 우파니샤드 앞부분인데요. 실로 프라자파티는 기능들을 창조했다. 나는 분명 말할 것이다 라고 말은 결의했다. 다른 기능들은 기능에 따라 그렇게 결의했다. 여기에 원문을 보면요. 두 번째 보면 에왬 아냐니 까르마니 야타 까르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까르마에 따라서 일종의 말하자면 까르마에 따라서 까르마가 결의했다 이 말이죠. 까르마가 까르마에 따라서 결의했다 이 말인데,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어떤 기능이 거기에 부합하는 기능에 따라서 그렇게 결의했다 이 말입니다. 말은 말할 것이다 라고 결의했고, 시각은 볼 것이다 라고 결의를 하고, 청각은 들을 것이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까르마리라는 말이 결의, 활동, 기능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브리하다는 우파니샤드 161에 보면은 실로 이 세계는 명칭과 형태와 기능 활동이라는 세 가지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명칭 형태, 나마루파라는 표현은 뭐 우파니샤드에 광범위하게 나오는 표현인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명칭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형태가 있고 또 거기에 맞는 기능 활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까르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1장 6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인간의 육신이 모든 이 까르마의 근원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육체가 모든 기능과 활동의 근원이고, 그리고 또 이 육신으로부터 모든 활동 기능이 생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까르마가 활동 기능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파니샤드에 등장하는 이런 용어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기능 혹은 기관을 의미한다고 알려진 용어들이 대체로 기능을 의미하고, 또 뭐 특별히 까르마라는 용어는 좀 더 직접적으로 기능이라는 의미를 지시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능에 관한 서술들을 우파니샤드에서 쭉 굉장히 많이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우파니샤드에 우리가 법륜이라고 하는 일종의 마차바퀴지 않습니까? 마차바퀴의 어떤 비유가 우파니샤드에 많이 등장하는데, 말하자면 바퀴통과 바퀴살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퀴통은 사실 마차가 움직일 때 정적인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퀴살은 이 바퀴통과 연결된 채로 일종의 뭐냐면은 이 바퀴의 외부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퀴통, 바퀴살 비유가 등장할 때 이 바퀴통이 사실은 우리가 뭐 초기능적인 것, 모든 기능들의 통합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뭐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게 사실은 어떤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다 보니까 좀 더 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아트만, 뭐 꾸루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바퀴살이 사실 지금 기능에 해당되는 셈인데, 이 바퀴통과 바퀴살이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바퀴통과 별도로 바퀴살이 이해되지 않고 바퀴살과 별도로 바퀴통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기능이 우파니샤드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특히 오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13개의 이 무ಖ್야 우파니샤드에서 기능을 쭉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한번 서술을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베다 시대의 표준적인 오기능이라고 할 만한 것은 말과 숨과 시각과 청각과 마음 이 5가지입니다. 물론 기능에 대해서 후대에 약간 체계화되고 세련된 어떤 기능으로 분화되지는 않았지만 말, 숨, 시각, 청각, 마음이라는 이 5가지가 초기 우파니샤드에 매우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정말 우파니샤드는 거의 초기 우파니샤드는 이 5가지가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5가지 기능인데, 중기 우파니샤드에는 반짝 잠깐 등장했다가 등장하지 않고 후기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초기에만 이 5가지 기능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오기능은 프라스나와 깨나에는 몇 차례만 잠깐 등장하고, 이 마이트리아와 같은 후기에서는 혹자들의 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혹자들의 견해가 몇 가지가 제시되는데, 말하자면 약간 이 초기 우파니샤드에 이런 견해가 있었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후대 인도 철학의 표준이 되는 5가지 인식 기능, 5가지 행위 기능, 상쾌하에 나오는 그죠 표준적인 어떤 5가지 인식 기능과 행위 기능, 사실 그것도 저기 기능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주로 이해를 한 편인데요. 비교적 중후기에서 그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게 약간 특이한 게 브리하다니까 우파니샤드에 우리가 알려져 있는 우리 여전의 별비의 연작에 보면은 2장과 4장에 5가지 인식 기능과 행위 기능이 이렇게 다 제시되고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우파니샤드에는 기능이 어떤 체계화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제시되는 게 사실 텍스트가 나중에 편집되는 과정에 그죠 나중에 인터폴레이션이 됐다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는 앞의 2가지 사실을 종합한다면 초기에는 인식 기능과 행위 기능을 선명하게 구분하지 않다가 중후기에 이르렀어야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초기의 대표적 5기능인 말, 숨, 시각, 청각, 마음. 정말 저기 초기 우파니샤드를 지배하고 있는 이 5가지는 말이라는 것은 사실 저기 나중에 가면 행위 기능이 되잖아요. 상쾌하라든가 이런 철학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후각, 시각, 청각은 인식 기능이죠. 인식 기능에 해당되고, 마음은 내부적이고 고차원적인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내부적이고 고차원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5기능이 뭔가 저기 여러 가지 어떤 후대의 인도 철학에서 발견되는 기능으로 저기 체계화, 세분화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내부적인 심리 기능에 관해서도 초기에는 사실 뭐냐면 굉장히 심장이 등장한다거나 마음이 등장한다거나 이러다가 중후기에는 초기에 어떤 주된 것인 마음과 심장과는 별도로 자의식, 지성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데 이런 것들도 상쾌라든가 베란타에서 흔히 저기 안타가 까라나로 알려진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저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저기 심리 기능 혹은 인식 기능과 관련된 것들은 특히 아이테리아 우파니샤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심리 기능을 상세하게 이렇게 나열하기 때문에 인식과 어떤 심리와 관련해서 어떤 저기 기능을 세분화하는 말하자면 그런 관념들이 말하자면 아이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초기 우파니샤드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존재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방금 저기 1, 2, 3, 4번은 시기에 따른 구분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기능에 대한 어떤 저기 우파니샤드 이해를 전반적으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분파에 따라서 기능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면은 분파에 따른 공유점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우파니샤드에서 주로 지금 분파가 말하자면 각 분파의 지식을 일종의 공유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그 공유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공유자산을 일종의 공공연한 어떤 비밀 요소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외부적으로 그것을 자랑도 하고 사실 막 그런 상태인데 이 분파별로 이 기능에 관해서는 이 뭐냐면 공유점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뭐냐 하면은 아타르바 베다 계열에서는 살짝 가장 뭐냐 하면은 느슨하게나마 이런 공유 지점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우파니샤드 기능에 대한 서술에서는 분파의 구분보다 시기의 구분이 더 중요하다는 점은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능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우파니샤드의 관점은 초기 우파니샤드와 중후기 우파니샤드에서 꽤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기능의 어떤 정교화 표준화는 분파의 어떤 산물이라기보다는 시기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능에 관한 어떤 지식은 분파적인 공유자산이라기보다는 어떤 시기에 혹은 시대적 공유자산이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어떤 잠정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제가 살펴본 기능에 관한 서술에서도 이미 알려졌다시피 5기능의 중요성은 우파니샤드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파니샤드는 숫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가 아니라 3도 중요하고 4도 중요하고 7도 중요하고 여러 중요한 숫자가 많지만은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한 숫자는 바로 5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2에서 숫자 5가 중요하다는 거는 그죠 우리 손가락이 5개고 아주 단순한 사실로부터 출발한다면은 인도가 5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기가 들어가서 5계절을 가진다는 그런 어떤 뭐냐면 경험적인 어떤 경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5의 중요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다 뭐냐면 5의 중요성은 제의와 관련된 거죠. 제의에서 우리가 베다의 영창이 사실 5단계로 되어 있고요. 서막부터 마지막 막까지
5단계로 되어 있고 불의 재단이 우리가 저기 5단계로 쌓여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이띠레 우파니샤드의 반짝고샤는 불의 재단을 저기 5단으로 쌓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곡물의 종류도 5가지고, 그다음에 제의의 어떤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제의의 어떤 저기 벽돌을 5단계로 쌓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5입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 저기 전체적으로 숫자 5의 중요성을 제가 저기 이렇게 가져와 놨는데요. 다 저기 5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보면은 이 5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5이 사실은 지금 뭘 의미하는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주석을 통하지 않으면 5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5기능의 중요성은 지금 아타로와 베다에서 5기능, 반제인들이야 이런 표현이 그때부터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저기 우파니샤드 자체에도 브리하다라냐사카 우파니샤드에는 뭐냐면 5가 굉장히 중요해갖고 제의에서도 뭐냐면 제의의 어떤 야냐마나라고 하는 제의의 제주와 그다음에 저기 아내, 자손, 그다음에 인간적인 재산과 신적인 재산 이 5가지를 다 갖추어야 뭐냐면 제의가 완벽해진다. 하나라도 빠지면 제의가 완전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제의에서 숫자 5는 그 완벽하고 완전한 제의를 보장해주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5기능의 중요성은 이게 저기 뭐냐면 우파니샤드는 사실 저기 그 자체가 거대한 어떤 저기 뭐냐면 다양한 어떤 우주론적인 어떤 차원의 연결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 뭐냐면 하나의 예시로서 저기 아디부담하고 아디아트마를 연결해놨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저기 대우주인 저기 뭐냐면 아디다이와와 그다음에 소우주인 아디아트마와 그다음에 일종의 매개우주인 아디야냐죠. 아디야냐. 또 이게 대상적인 거 아디부다도 매개우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우주, 소우주, 매개우주 사이에 거대한 어떤 연결망을 형성해 놓은 게 사실 우파니샤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연결망에서도 5라는 숫자가 뭐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혹은 뭐 그냥 구호적으로 5가 중요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많은 어떤 상동관계, 어떤 연결망 속에서도 이 5가지와 5가지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기능의 중요성에 관해서 2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파니샤드는 시기나 분파와 무관하게 숫자 5를 넘고 5기능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설파한다. 이게 시기와 분파와 무관하다라는 게 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5기능이 중요하다는 걸 설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5기능의 목록은 아까 살펴봤다시피 초기와 중후기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우파니샤드마다도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인간의 어떤 구성 요소, 제가 기능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육체적인 구성 요소인 뼈, 살, 피 이런 것들은 약간 기능적인 의미가 약합니다. 그다음 지수화 풍속과 같은 이런 5 요소와 같은 것도 기능적인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약간 생리적이고 뭔가 그다음에 생리적인 것과 그다음에 생명적인 것, 그다음에 인식적인 것, 요런 그런 어떤 5기능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는 셈입니다. 그 다음 2번째 보면 우파니샤드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초기와 중후기의 5기능이 지시하는 바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5기능 자체를 강조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는 않다는 거고요. 우파니샤드의 분파와 관련해서는 초기와 중후기의 기능에 대한 서술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듯이 특히 5기능에 대한 서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파에서 자기만의 어떤 5기능의 어떤 특정한 어떤 지적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파니샤드 전체에서 시기나 분파의 구별 없이 5기능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고 각각 약간 분파가 아니라 오히려 각각의 우파니샤드 혹은 시기에 따른 우파니샤드끼리 5기능에 대한 어떤 공유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는 말입니다. 우파니샤드의 중심적인 주제가 인간이라면 인간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간의 기능에 대한 해명입니다. 순전히 양적인 측면에서도 기능에 대한 서술이 우파니샤드에 주된 것이고 심지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능의 정교한 체계화가 우파니샤드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에 대한 서술이 체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최종적 산물은 우파니샤드의 5기능입니다. 5기능에 대한 서술이 특별히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 5기능을 통한 인간의 이해가 전통적으로 제2와 인간을 다룰 때 중요시되는 숫자 5와 관련을 맺으면서 광범위하게 브라흐마나 문헌부터 시작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파니샤드의 기능에 대한 서술은 단지 아트만 사상을 확립하는 과정이 우연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기능과 아트만의 상호 추론의 과정에서 병행적으로 탐구된 결과물로서 제시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능과 기능의 원리인 아트만 중에서 어떤 것에 대한 사유가 먼저 시작되었는지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양자가 상호작용 속에서 각자 체계화되고 서로의 관계가 체계화되는 과정을 겪었으리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저기 마이트리 우파니샤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부에 대한 어떤 내부의 움직임을 통해서 뭐냐면 외부를 추론하고 외부의 움직임을 통해서 내부를 추론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아트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퀴의 중심축과 거기에 바퀴 살인 기능 사이의 어떤 체계화는 뭔가 그저 상호작용 속에서 뭔가 체계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가설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파니샤드에서는 인간의 초기능적인 것과 함께 기능을 병행해서 탐구하기 때문에 물론 이 초기능적인 거라는 게 하나로 정리가 되지 않죠. 아트만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뭐냐면 다층적이고 여러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아트만이라고 결코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니샤드 인간이 이를 아트만과 같은 초기능적인 것에만 한정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우파니샤드에서 기능과 초기능적인 것을 병행해서 탐구하는 것은 인간을 더 잘 이해하는 시도로서 그중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은 우파니샤드 인간 이해가 보여준 균형적인 접근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우파니샤드를 아트만 위주로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서 말하자면 기능에 관한 이야기가 어찌 보면 양적으로 더 많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병행적으로 이해해야만 우파니샤드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우파니샤드에 대해서 이 본질주의에만 그저 이렇게 한정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한편으로 또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파니샤드에 나타난 기능을 통한 인간 이해와 다섯 기능의 중요성.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